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마이스코리아 CIO를 맡고 있는 홍경진입니다. 오늘 뭐 여러분 이미 공지 받으신 대로 오늘 클라우드 특집입니다. 지금 클라우드 지금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고 또 아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도입 계획을 하거나 도입하고 있거나 혹은 검토 단계에 있거나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모든 사람이 클라우드 얘기하고 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도 저희 클라우드 쪽에 굉장히 강조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니네 하고 있냐 마이크로소프트는 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냐 어떤 종류의 클라우드를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한국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 클라우드를 어떻게 저희가 접근하고 있고 비전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단계적으로 어떤 방법을 쓰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클라우드라는 주제가 좀 무겁습니다. 뭐 하늘이 떠 있기나 좀 무거운 주제인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숙연한 표정으로 이 구국의 사명을 띠고 오신 분 같은데 좀 편하게 들어주시고요. 날씨가 좀 밖에 쌀쌀하긴 하지만 뭐 편하게 지금 자켓도 벗으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앞서 제가 매번 MTA 할 때마다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와 직접 간접적으로 비즈니스 관계 있으실 텐데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 사업이 어떤 분야가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내용 중에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냐 그것도 한번 여러분께 간접적으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될 것 같고요. 9개 박스로 되어 있는 게 9개가 저희 사업 부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뉴 왼쪽에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윈도우즈가 있죠. 그러니까 윈도우 라이브 그다음에 데스크탑에서 윈도우 OS를 관장하는 사업 부서가 되겠고요. 중간에 서치 여러분들 잘 안 쓰시죠? 저희 뭐 네이버나 우리 국내 포털에 저희서 안 쓰시는데 저희가 빙이라는 서치 엔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메뉴의 오른쪽에 보면 그 광고 쪽 온라인 애드버타이징 하는 사업 부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에 폰 윈도우즈 폰 여기 아마 갖고 계신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저희가 시장에 좀 늦게 진입을 했습니다만은 스마트폰 쪽에 사업을 하고 있고요. 중간에 프로덕티비티라고 설명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오피스 관련 제품들, 오피스, 쉐어포인트, 익스체인지 이런 부분들, 링크 관련된 부분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부도 되겠고요. 중간 오른쪽에 보면은 게임의 엔터테인먼트 이 부분은 저희 엑스박스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는 사업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 저희가 최근에 인수한 스카이프를 저희가 또 인수해서 지금 중간에 프로덕티비티 사업부와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 하단 중간에 보면은 다이내믹스 몇 분들은 생소하실 텐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사업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ERP와 CRM 솔루션을 갖고 있고 저희 국내에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만은 지금 많이 확장되고 있는 사업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맨 오른쪽 아래 오늘 주제가 될 클라우드 얘기가 나오죠. 서버 툴 클라우드. 서버 툴 클라우드인데 서버는 여러분 잘 아시는 윈도우 서버, SQL 서버 툴, 그다음 개발 툴인 그 비주얼 스튜디오. 클라우드 이게 여기서 클라우드는 애저 클라우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IaaS나 PaaS를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아닌 SaaS를 우리 올릴 수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부서에게 9개 부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IT에서 나와서 설명드리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IT 개요가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먼저 짚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여기서 저희 제품을 도입해서 쓰시는 분도 계실 텐데 많은 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SQL 서버 예를 들겠습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아니지 않냐? 뭐 왠지 모르게 큰 기업에 사용하기는 부족하지 않느냐? 확장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성능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저 편견이죠. 그 다음에 관념적으로 저희가 윈도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갖고 있는 서버 솔루션도 어떤 부서 단위 솔루션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시고 뭐 예를 들면 중견기업 같은 데서는 어떻게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을 써? 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아니고 유닉스를 선호하시거나 타사 O사 데이터베이스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관념이고 편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큰 엔터프라이즈 기업입니다. 저희가 전 세계에 약 19만 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100개국이 넘는 데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저는 글로벌 엔터프라이즈 기업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안에서 쓰는 모든 솔루션은 SAP 빌링 시스템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도 피상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솔루션은 좀 적다, 규모가 적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거다 하는 편견은 풀어주시면 하는 게 바람이고요. 저희 그 IT 내 계열 보면은 맨 엣지에 보면은 우리가 18만 9천 명 사용자가 있고 윈도우 에즈 애플리케이션이 50건 이상 있습니다. 그리고 링크라고 해서 우리 클라이언트 통해서 85% 텔레폰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도메인 있고 SQL 서버가 30개 이상 애플리케이션 쓰고 있다는 얘기고요. 중간에 엔터프라이즈 보면 112기국에서 우리 사업을 하고 있고 9개 데이터 센터, 그다음 26 페타바이트 스토리지가 있고요.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이 2,900개. 사실 뭐 좀 자랑스러운 숫자는 아닙니다. 너무 많으면 사실 안 좋죠. 근데 2,900개의 라인업 비즈니스 솔루션을 갖고 있고 또 장비로 보면은 129만 대 정도가 저희 전체 네트워크에 접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액세스 포인트가 17,000개 이상 되고 있고 버추얼 머신이 14만 개. 그리고 쉐어포인트 사이트가 20만 2천 개. 아마 쉐어포인트 쓰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사실 누구나 쉽게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사이트를 개설해서 협업할 수 있는 근간이 될 수 있는 툴입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 마이크로소프트.com 웹에서 들어온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은 하루에 약 17억 개죠. 17억 개 조회수가 있고 그다음에 분당 초당 16억 개. 그다음에 밑에는 100GB 이상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링크 미팅이라는 걸 좀 많이 씁니다. 사실 저희는 링크를 도입한 후에 내부에서 전화 옛날에 하는 그 컨퍼런스 콜이라는 개념이 링크콜로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링크콜이 한 달에 약 54만 5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번, 4번 이상은 링크 미팅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모든 스케줄 링크로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다이내믹 CRM,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사업하는 그 CRM 쪽에 저희 실제 내부에서는 13만 5천 시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 관리, 영업 기획 관리를 저희 내부 CRM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요고요. 여러분 클라우드 컴퓨팅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클라우드 컴퓨팅 출현 배경을 잠깐 좀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은데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떻게 왜 나왔냐? 갑자기 나왔냐? 저 개인적으로 이건 갑자기 나온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예전에도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말을 안 붙였지 어떤 데이터 센터나 서비스 하는 데서 서비스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ASP란 말도 그때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그 전 단계로 가장 원시적인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버 파밍, 콜로케이션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다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최근 들어서 자꾸 클라우드 컴퓨팅 강조하느냐? 저는 먼저 두 가지 측면을 보고 싶은데 더 중요한 건 비즈니스 측면이라고 봅니다. 왜 비즈니스 측면이냐면 요즘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서 유연성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즉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표현이 죄송합니다만은 지금 북한에서 전쟁 위협으로 상당히 많은 또 외국 기업들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 사례가 돼가지고 비즈니스 규모를 줄여야 되거나 늘려야 될 때, 그러니까 유연성에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이유는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겠다. 내가 갑자기 새로운 제품이 출시돼서 기하급수로 팔리기 시작했는데 이 모든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요즘은 IT 없이는 안 되는데 기존에 내 프레미스 갖고 있는 환경만으로 대처하려다 보니 지금 늘어난 수요 대처하려면 서버를 갑자기 들어야 됩니다. 최소한 서버 들여오는데 시간 걸립니다. 거기 또 우리 내부 이미지 깔려면 또 시간 걸립니다. 대처하려면 시간이 한 최소한 2주에서 한 달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은 시장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받는다. 어떤 데이터 센터의 서비스 받는다면 바로 얘기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용량만 늘리거나 저희가 사용하는 노스만 늘리거나 인스턴스를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유연성이나 신속성이 이렇게 제고될 수가 있고요. 또 많이들 얘기하죠. 캐펙스, 케이펙스, 오펙스 얘기하는데 그 캐피탈 쓰느냐, 캐피탈 익스펜디처냐, 아니면 오퍼레이션 익스펜디처냐.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 전산 센터에 갖고 있는 장비들은 산의 자산이 되기 때문에 회계적인 표현으로 캐피탈 익스펜디처가 되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는 저희가 대부분의 경우는 월 사용료로 내기 때문에 그건 오퍼레이션 익스펜스가 됩니다. 그만큼 대처하기 쉽다는 거고 제가 이런 슬라이스기에 상당히 좀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 여러분 사실 집을 보면 집을 매매해서 구입할 때가 있고 전세 살 때가 있고 월세 살 때가 있습니다. 다 차이가 있죠. 장단점이 있죠. 그러니까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그 집에 대해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그 다음에 영구히 살 수 있습니다. 단점은 이사 가려면 집이 안 팔릴 수가 있죠. 집 늘리려면 또 새로 사야 되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전세는 그거보다는 좀 덜하지만은 약정 기간이 있죠. 2년, 우리는 보통 2년으로 되어 있는데 2년 동안은 저희가 이사 가기 힘들고 만약 2년 내에 이사 가려면 뭐 좀 물어내야 되죠. 페널티 물어야 되고 복비 내라고 그러고 그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집에 대한 모든 컨트롤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우리 엔터프라이즈 어그리먼트가 전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왼쪽 매매는 여러분들이 FPP를 사거나 오픈 라이센스 사는 게 매매 개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맨 오른쪽에 월세는 상당히 가변적일 수가 있죠. 내가 월세 계약을 했지만은 기한의 약정이 없죠. 제가 살다 필요하면 나가도 되고, 내가 큰 집이 필요하면 또 옮겨도 되고, 작은 집이 필요하면 내려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이 집을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드리는 게 바로 클라우드라는 것이 비즈니스 측면에서 월세 개념이다. 월세라는 거는 우리 예상하기 힘든 비즈니스에 관련된 여러 환경적인 요소를 대비하기 위한 IT의 대비책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다. 라고 전 비즈니스 측면의 이유를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가능했냐? 옛날에도 있었는데 왜 요즘 더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냐 보면 기술적인 측면은 가용성이 많이 제고됐습니다. 예전에 하드웨어나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 시스템보다는 최근에 많은 기술 발전으로 가용성이 제고가 됐고요. 데이터 센터 기술도 많이 발전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기술이 발전했다는 것은 예전에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데이터 센터 기술을 정해서 사용하시게 되면 훨씬 더 데이터 센터 운영비용이 줄기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이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비용 요소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쪽에 많이 발전해서 요즘은 그 모듈 개념, 모듈화된 데이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서버, 사실 하드웨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그 단순 재화처럼 됐죠. 커머더타이즈라고 그러는데 언제나 쉽게 그 오프 더 쉘프를 살 수 있는 그런 서버가 됐기 때문에 서버를 우리가 쉽게 많이 모아놓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서버에 추가된 기능이 가상화 기술. 요즘 가상화를 안 하고 사용하시는 서버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상화가 할 수 없는 서버를 정말 오래된 서버를 쓰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최근에 서버 도입하시는 분 전부 다 가상화 기술을 같이 탑재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출현 배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많이 나누고 있죠. IaaS, PaaS, SaaS. 그래서 인프라스트럭처냐, 파스냐, 사스냐 설명을 하는데 그 개념 자체는 맨 처음에 트래디셔널 IT에 보면은 여기 9개 레이어가 있는데 그 네트워킹서부터 애플리케이션까지 모든 것이 프레미스에서 관리를 하고 이 소유자가 그 사용자가 직접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면 무제한에 컨트롤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신 비용 감소 요소는 좀 제한적이죠. 이런 부분이 트래디셔널 IT가 되겠고 그럼 단계적으로 그러면 내가 네트워킹, 스토리지, 하드웨어, 버추얼라이제이션 주로 하드웨어 관련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는 내가 관리하지 않고 내가 안 가져가겠다. 이거는 서비스 받겠다 하는 부분이 IaaS,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파스는 뭐 거기다 좀 추가해서 데이터베이스까지 또 버추얼라이제이션 이거 다 포함해서 요까지 내가 서비스 받고 싶겠다 하는 게 파스가 되고 난 애플리케이션을 올리겠다. 사스는 맨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이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고 결국은 사용자는 데이터만 자기가 소유를 하게 되는 거죠. 소유한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컨트롤이 가능하고 데이터 자체 로케이션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 센터에 자리하게 됩니다. 이게 보시면 세 가지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단계적으로 얼마만큼 내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거나 또 얼마만큼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관리하거나 소유하는 것에 차이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말고 제가 오늘 슬라이드 안 가져왔습니다. 또 있죠. 이거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나누는 구분이고 클라우드 서비스 받는 대상에 따라 나눠지는 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그러니까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저희 말로 테넌트가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이 아니라 혼자 집 빌려 사는 거, 대저택에 혼자 사는 저택이고 요즘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프라이빗 클라우드 형태를 전환을 하고 있죠. 퍼블릭 클라우드는 공동 다세대 주택이죠.
많은 테넌트들이 입주해서 같이 살아가고 있고 같은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제가 쉬운 예로 salesforce.com 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그 salesforce.com 같은 게 대표적인 퍼블릭 클라우드 사스 형태죠. 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 같은 경우가 사스 형태의 퍼블릭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딱 경계선이 다 잘라진 것이 아니라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 IaaS부터 사스까지 또 서비스를 받는 대상에 따라서 프라이빗에서 퍼블릭 클라우드가 있고 중간 형태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어떤 거냐? 그럼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어떻게 하겠느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를 어떻게 수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슬라이드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슬라이드고 사실 제가 오늘 발표를 위해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오늘 아침에 다른 저희 아까 말씀 링크 미팅에 들어갔다 이 자료를 발표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따끈따끈한 지금 한 3시간밖에 안 된 슬라이드입니다. 근데 아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의 클라우드 수용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슬라이드라서 제가 갑자기 좀 집어넣게 됐고요. 저희 클라우드 비전은 메뉴에 있지만 모든 거는 클라우드에 넣겠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운영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 모든 서비스 등은 클라우드에 넣겠다 하는 게 저희 비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시면 우리 전략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다. 그래서 이 말을 잘 의미해 보시면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는 부분이 결국은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져갈 거고 퍼블릭 클라우드 가져갈 거다. 그래서 그럼 도대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갖고 있다면서 무슨 퍼블릭 클라우드고 프라이빗 클라우드고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IT 자체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의 테넌트입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는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빙, 그다음에 온라인 광고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데이터 센터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IT 내부 저희 업무 클라우드 올라가는 업무 자체도 그 데이터 센터의 테넌트로 들어와 서비스 받고 있습니다. 즉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IT 입장에서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쓴다는 거는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를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라이빗 클라우드 뭐냐?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그렇지만 저희 아직도 온프레미스로 갖고 있다는 거죠. 온프레미스로 저 IT 내부에 서버를 갖고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시작 단계가 현재 오늘 보면 전통적인 IT로 저희가 버추얼 머신이 현재 약 60%에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는 95% 늘리는 겁니다. 향후에. 그다음 피지컬 아직 버추얼이 안 된 게 저희도 아직 40%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5% 줄이는 거고요. 현재인데 이걸 넘어갈 때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겠다. 프레미스에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겠다.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겠다는 부분은 많은 경우가 버추얼 머신 모드로 넘어가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많은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을 저희가 탑재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리고 이 두 개가 혼재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가겠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오프레미스가 같이 공존하는 클라우드 형태로 가져갈 거고 그거를 매니지하는 플랫폼을 마이크로소프트 I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마이크로소프트 IT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플랫폼에서는 온프레미스 버추얼 머신뿐만 아니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올라갈 IaaS 쓰는 서비스, IaaS 쓰는 그쪽 서비스, 팟을 쓰는 에러비 애플리케이션, 사스를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전부 다를 관장하는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IT, 내부의 IT도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것과 유사한 고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내린 결론, 전략은 저희 모두 클라우드로 간다. 단 하이브리드 형태로 간다. 또 하이브리드 형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데 지금 하이브리드 형태에서도 그러면 그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말씀대로 맨 밑에 보시면 가운데 쪽 밑에 보면 프라이빗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위에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 있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말씀드린 세 종류의 서비스가 있죠. 커머드 세 가지 서비스, 사스, 파스, IaaS가 있는데 사스에 관련된 부분은 오피스 365나 제가 말씀드린 다이내믹 CRM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CRM 온라인 등 커머더티, 재화, 일반 재화처럼 된 저희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을 사스 형태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중간에 파스는 상당히 많은 에러비 애플리케이션이 여기 해당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 여러분 고객들과 하는 비즈니스에 관련된 애플리케이션들, 가격에 관련된 거, 오더에 관련된 거
또 제품 출시에 관련된 마케팅 관련된 이 앱 애플리케이션들은 파스 형태로 올리기로 하는 게 있고요. IaaS는 기존의 레가시 시스템 부분들을 최소화의 서비스, IaaS 서비스 통해서 우리 퍼블릭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맨 아래 아직도 그렇지만 프라이빗 클라우드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갖고 있는 큰 워크로드 솔루션 등이나 워크로드 앱 등을 기존 애플리케이션, 기존 프레미스의 서버, 버추얼라이즈 가상화된 서버를 통해서 운영하겠다는 게 저희 현재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슬라이드하고 이 두 번째 슬라이드 중요한 두 슬라이드 요약을 해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내부에서도 클라우드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내린 결론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형태 가겠다. 기존의 자원을 최소화해서 저희가 최소화해서 그 온프레미스 자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활용해서 가겠다는 게 지금 저희 전략이고 방향입니다. 그럼 그 다음 장서부터 그럼 어떻게 이행을 했느냐? 그 방향은 맞는데 그래서 저희 경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네 가지 접근 방법을 썼습니다. 이 책은 그 밑에 보시면 투 더 클라우드라고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우리 저술한 책에 나오는 곳에서 발췌를 했습니다. 네 가지인데 제가 좀 그 원서의 의미를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저 영문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단계, 그 Explore, Envision, Enable, Execute 네 단계인데 순서대로 보면 먼저 Explore는 한번 뭐 저희 우스갯소리로 간을 봐야죠. 클라우드 정말 괜찮은 건지 간을 봐야 되고 Envision,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갈 건지 그러면 뭐부터 갈 건지 그다음 변화에 대해서 관리할 건지 준비를 해보자. 세 번째 Enable, 그때부터는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짜고 조직 정비하고 하는 부분이죠. 네 번째 다 완성됐으면 이제 운영을 하는 거죠. 요 네 단계로 되어 있고요. 한 단계마다 저희가 했던 부분하고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익스플로어 단계에서 저희가 했던 부분은 제일 그 리스크가 없고 정말 이 가능성이 있는지 아주 간단한 거 갖고 테스트 해보자. 저희 내부에 그 옥션 경매 툴이 있습니다. 이 경매는 서로 직원끼리 뭐 사고 파는 그 경매 그 사이트가 아니고요. 저희 그 자선 활동에 관련된 겁니다. 자선에 관련된 부분을 누가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거를 저희가 경매 사이트에 올려서 여기서 발생한 수익금은 저희가 자선 사업에 활용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이는 툴인데요. 뭐 재밌는 거 많습니다. 오피스 365 뭐 얼마 주겠다. 중간에 보면 사람 그림 있는 거는 저 크레이그 먼디라고 저희 CTO 역할했던 분, 그분과 한번 식사하는데 얼마다. 뭐 저거 사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경매도 있고요. 이런 사이트를 갖고 가장 비즈니스 임팩이 없고 그 다음에 간단하기 때문에 시작을 해봤습니다. 가장 우리가 배웠던 경험 메뉴에 보면은 그 개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클라우드 넘어가 보니까. 그리고 전체 보니까 뭐 금방 되더라. 두 번째 걸 설명하고요. 그 세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케일링 업 하는 거. 갑자기 용량을 늘리거나 필요한 만큼 외부 관계 대처하는 부분이 쉬웠더라. 데이터 센서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인스턴스가 4배 이상 마지막에 그 비딩 프렌즈 그냥 미치지 그냥 마지막 순간에 비딩하는 사람들 대처하기 위해서는 용량을 6배 이상 늘려야 되는데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그 머신들은 전체 다 일관성이 관리하기 때문에 테스트 환경, 그다음에 구동 환경 전부 다 OS 환경이 통일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마이그레이션 할 때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부분. 그런 부분이 제 경험치 나왔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좀 영어로 It works as advertised인데 정말 말처럼 되더라. 클라우드라는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가 개념만으로 있다가 조그만 걸 우리가 경험을 해보니까 정말 말처럼 되더라. 그래 그럼 하자 이제. 그래서 인비전. 두 번째. 자 그럼 어떻게 where do you want to go 돼 있죠. 뭐 어디로 갈 거냐? 그래서 어디로 갈 거냐보다 어떻게 갈 거냐. 이 부분을 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를 가야 되는데 한 번에 다 갈 거냐? 쉽지 않죠. 그럼 단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단계적으로 할 걸 정할 거냐? 선정 방법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이행할 앱 선정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팩터를 먼저 고려했는데 위에 보시면 비즈니스 팩터, 그러니까 미션 크리티컬. 이거 없으면 비즈니스가 끊긴다. 그러면 사실 클라우드로 처음에 위험 요소가 있어 가는 건 좀 부담스럽죠. 그다음에 레귤러터리, 이 국내 법과 관련된 거, 법제화되어 있는 거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 보안 관련된 부분이 많은 부분을 비즈니스 팩터고요. 아래 보면 테크니컬 팩터.
그 시스템 디펜던시. 한 애플리케이션이 조 애플리케이션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이 많은 거. 그다음에 DB 사이즈가 큰 거.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서드 파티 외부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일단 제외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팩터 갖고 측면 팩터가 고려하고 나서 저희는 세 가지 그룹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세 가지 형태 나눴고 구분해 보니까 약 베이직이 25%, 인터미디엇 40%, 어드밴스드 30% 됐다는 이런 좀 저희 경험치가 있고요. 그래서 25%된 거에 대해서 먼저 시작을 하자라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애플리케이션 선정 절차 25% 나온 건데 어떻게 선정할 거냐? 선정 절차 이 상당히 재밌는 슬라이드인데요. 처음에는 선정 절차가 아니라 떨어뜨리는 절차입니다. 바로 왼쪽에 있는 리스크가 많은 부분들, 센시티브한 데이터 있는 거, 뭐 페이롤 관련 데이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빼자. 그러니까 클라우드 이행 애플리케이션 대상에서 리젝션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 밸류가 있느냐, 그리고 플랫폼 갭이 없느냐 이런 걸 봐가지고 또 여기서 선정을 하면은 여기 선정된 거는 우선권을 갖고 있고 여기서 떨어진 거는 뭐 부분적인 뭐 가능성이 있다. 클라우드로 우리가 마이그레이션 했을 때 비즈니스 밸류가 좀 작게밖에 없다 하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다음 맨 마지막에 그러면 ROI를 봐가지고 ROI가 가장 높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런 네 단계의 뭐 여러분 뭐 프로그램 짤 때 많이 하셨던 다이어그램이죠. yes no 해가지고 저기서 맨 밑에 걸러진 것서부터 저희가 클라우드 이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단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럼 저희 경험은 쭉 적었는데 여기서 키되는 부분은 애플리케이션 날리지가 중요하더라. 즉 클라우드로 이행할 대상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또 세 번째 저희가 애저로 마이그레이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애저 날리지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 밑에 두 번째 보시면 다른 많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툴이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팩터고 저희 경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정당화하기 위해서 파이낸셜 저스피케이션을 하게 되죠. 비용 절감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좀 수치화되어 있긴 한데 그냥 저희가 나온 숫자가 아니라 실제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나왔던 숫자입니다. 저희 세 가지 분야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봤는데 처음에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그다음에 유지 보수 하는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드웨어 호스팅 그리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마찬가지로 버추얼 머신을 쓰거나 혹은 우리가 호스팅 라이센스 쓰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미스에 라이센스 사는 거나 서버를 여기서 사는 것보다는 비용 절감이 있었고요. 그다음 세 번째 지원. 저희가 온 프레미스에 있을 때는 각 부서별로 서버 갖고 있으면 부서별로 우리가 서버를 지원해주는 인력이 필요했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센터에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한 곳에 여러 가지 통합된 인원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비용도 절감이 됐습니다. 세 가지 합쳐 보니까 약 전체 30% 정도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저희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통해서 저희가 정부에서 클라우드로 저희도 이행을 해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됐고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TCO,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분석을 해봤더니 얘로 파트너 시스템 분석을 해봤습니다. 저 밑에 FI라고 쓴 건 저희 회계연도입니다. 저희 회계연도가 7월부터 6월까지여가지고 회계연도 2010년서부터 2014년까지 봤는데 재밌는 건 파란색은 그 성장 뭐냐면 그 애플리케이션이 비즈니스 성장하는 데서 얼마나 많이 필요하거나 혹은 기존 애플리케이션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을 새로 개선하고 새로운 기능 추가하는 부분이 그로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런은 그냥 현재 있는 형태를 유지하고 계속 운영하는 형태를 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런 운영하는 비용들이 작지 않습니다.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요소 있겠죠. 뭐 라이센스 비용 늘어날 수도 있고 하드웨어 비용 증가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력 비용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쭉 늘어난 게 있었는데 이거를 프레미스에서 애저로 옮겨봤더니 일단 녹색 부분 운영하는 부분이 중간에 FI12에 약간 늘었지만 그다음에 감소를 하고요. 새로운 영역이 나타났죠. 이 주황색으로 된 트랜스폼이 나타났는데 그러니까 여유 비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새로 우리가 그 혁신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었더라. 즉 과거에는 기존 시스템 운영하는 거하고 기존 시스템에서 기능 확장하는 정도까지가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었는데 애제에 올리고 나니까 많은 부분들이 저희가 비용 절감되면서 새로운 혁신할 수 있는 부분 과거에 우리가 안 했던
여러 가지 모델을 할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 파트너 시스템 쪽에 채널 인센티브, 우리 파트너들한테 주는 인센티브 시스템에 재작년서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 새로운 혁신적인 접근할 수 있다는 그런 요소가 생기게 됐었고요. 또 하나는 많은 IT 분들이 클라우드 이해할 때 걱정하시는 게 IT 인력이 줄지 않느냐 걱정하십니다. 그래서 퍼블릭 클라우드 싫어하십니다. 프라이빗 클라우드로 가가지고 전부 다 버추얼 머신 관리하고 우리가 유지되지 않느냐 하는데 제가 다른 예를 들면 과거에 IT 시스템이 70년대 80년대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다들 우리가 IT 시스템 도입하면 인력이 절감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절감 안 됐습니다. 그대로 유지되면서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인력이 절감된 인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존에 했던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클라우드 서비스 이행하면서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안에 IT 직원들이 줄어든 건 없습니다. 대신 새로운 일들 많이 하게 됩니다. 자,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이 올망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애플리케이션 과거 유지했던 사람 중에서 시간을 줄여서 다른 혁신적인 일을 해라 하는 게 저희 대명제고 아마 이러한 부분들이 여기 참석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회사에서도 저는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계 이네이블. 그럼 실제로 사람 준비하고 그 조직 체계를 맞춰 나가는 부분. 저희는 클라우드 어답션 스트링 커미티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애저 어답션, 애저에 관련된 부분들. 두 번째 사스, 즉 오피스 365나 다이내믹 CRM 관련된 부분.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앤 이네이블러. 우리 좀 잘한 거 공유하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팀. 실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마이그레이션 할 사람들. 두 개 나와 있죠. HR 에코시스템하고 볼륨 라이센싱인데 제가 외부에 나와서 마이크로소프트 대표적인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뭐냐 하면 두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인사고과 시스템이랑 우리 라이센스 가격 관리 시스템입니다. 인사고과 시스템 여러분들도 다 회사에서 하겠지만 1년에 계속 쓰는 게 아닙니다. 한 두 번 정도 씁니다. 처음에 인사고과 책정할 때 그리고 끝나고 평가할 때 그때 말고는 활용도가 쭉 떨어집니다. 저희도 이런 스파이크가 있고 유연성 있게 대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가 인사고과 시스템에서 저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 볼륨 라이센싱은 우리가 가격 관리 시스템인데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구입하시는 라이센스 이 도입은 대부분 많은 경우가 비즈니스가 몰립니다. 월말, 분기말, 연말. 뭐 다른 비즈니스 다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 가격 관리 시스템도 저희가 매일 똑같이 유지할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이 스파이크가 올릴 때 스파이크가 월말, 분기말에 생기니까 이때를 대비해서 클라우드 옮기자해서 지금 옮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가 대표적인 애플리케이션이고요. 밑에 보면은 교육이 필요하다, 인테리어 필요하다, 그다음 HR 인사부가 관여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HR이 관여해야 되는 부분은 처음에 거부감들이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올라가자 하면은 특히 IT에 종사하시는 부서에서는 안 된다 이거. 우리 인력을 유지하는데 위험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걱정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인력을 절감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인력들이 했던 일에 추가해서 다른 일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혁신적인 일을 해야 되고 이젠 더 이상 IT 조직이 서포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MTS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 비즈니스 이네이블러로서 IT가 그 회사 내에 고유한 비즈니스에 어떤 추가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을 활용하면은 클라우드를 도입한 효과가 충분히 생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마이 경험치 얘기 드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중요하고 HR 관련된 부분, 특히 인력에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제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디벨롭 옵스라고 해서 이 부분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클라우드 이행 결정하기 전에는 그 대부분 또 IT 부서들이 그렇게 돼 있죠. 개발 조직이 있고 운영 조직이 있죠. 근데 저희는 그 조직을 좀 바꿨습니다. 조직에 좀 혁신적인 요소를 가미해 가지고 개발 운영 조직이 같이 있습니다. 개발 운영 조직을 비즈니스 플로우에 맞춰서 전부 다 매칭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세일즈 마케팅 부서에 관련된 개발 운영 조직을 붙이고 그다음에 또 제품 개발에 관련된 제품 개발 비즈니스 플로우에 관련된 개발 운영 조직 붙이고 해가지고 안에서 오른쪽 그림 보시는 대로 스펙 디자인 빌드 테스트가 빠른 시간에 같이 연계해서 일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빠른 릴리스 사이클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게 제가 경험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행을 해야죠. 그럼 클라우드로 가자. 뭐 이분은 말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하나 이 부분 슬라이드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자 클라우드로 간다는 게 클라우드 하나의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저희가 발표한 4가지 메가 트렌드 내용을 들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메가 트렌드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빌리티, 소셜, 특히 엔터프라이즈 소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로 간다는 것 자체가 왜 중요하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온프레미스 앱이 클라우드 바로 넘어가서 예를 들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안에서 운영될 수 있지만은 또 밖으로 나가서 아이덴티 서버를 통해서 저희는 시큐어 토큰 서버라는 걸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우리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접속이 안 되더라도 STS를 써서 접속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액티브 디렉토리 페더레이션 서비스 중간에 있어야 되지만 즉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이용한다는 개념 자체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단순히 기존의 프레미스 앱을 클라우드로 옮긴다는 의미에 더해 가지고 요즘 트렌드에 맞춰 가지고 모바일 디바이스를 갖고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가 아닌 외부에서 접속할 수 있고 또 엔터프라이즈 소셜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과 협업할 수 있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 통해서 발생하는 빅데이터를 향후 비즈니스의 BI 기본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4가지 형태의 메가 트렌드를 모두 다 수용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제 한 30분 정도 발표한 거에 가장 중요한 꼭지점을 말씀드린다면은 클라우드는 단순히 클라우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 4가지 메가 트렌드와 상호 관계가 있다. 모빌리티, 빅데이터, 소셜, 클라우드. 요 4개는 불가분의 관계이고 클라우드로 이행을 해야지만 4가지 메가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부분을 오늘 꼭 기억을 해주시고 들어왔으면 합니다. 이건 저희 계획인데 앞으로 2015 회계 정도까지 80% 정도까지를 클라우드로 이행하는 걸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 저희 경험은 그 윈도우 애저 퍼스트, 윈도우 애저 디자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Share Found Piece the Worst Investment 하든 투자할 수 있는 해봐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지금도 저희 하고 있습니다만은 애저 저희 데이터 센터는 애저 서비스에 활용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희 내부 직원도.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센터 퍼블릭 클라우드나 프라이빗 클라우드 통해서 클라우드 이행하신다면은 단순히 회사 내 애플리케이션만 할 게 아니라 사내 직원들도 클라우드에 테스트해보고 효과를 느껴보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 또 거기서부터 채택된 부분을 IT 조직에서 관장해가지고 클라우드 이행하면은 상당히 클라우드 이행하는데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좀 분량이 좀 많은 거를 오늘 시간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또 슬라이드 추가해서 짧게 진행됐는데 혹시 오늘 들으신 내용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저한테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그러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혹은 지금 클라우드를 당장 도입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한번 초청을 해주시면은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분들하고 제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공하는 정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클라우드 이행하는 도움 됐으면 바람으로 저는 이상 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